네, 안녕하세요. 자연넷입니다. 오늘은 안찬일 소장님과 긴급 방송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태영호 공사의 활동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 다 뉴스 보셨죠?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뉴스를 하나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덜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실 이야기가 더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태영호 공사가 지금 온 지 한 100며칠 됐는데 예. 벌써 활동을 시작한다고 나왔는데 그렇죠. 이건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죠. 한 150일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아주 언론에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것은 이 방송, 여러 방송, 우리 자연넷도 언젠간 나오겠지만 네. 공개 활동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주로 비판이 많겠죠. 비판할 거리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층이 과거 황장엽 선생님이나 이런 분도 이제 상당 기간 뭔가 좀 이렇게 조용히 있었던 기간이 많고 네. 그랬는데 이번엔 아주 자기 스스로 나서겠다. 스스로? 네, 스스로 네. 나서겠고 그 선언문에 아주 그 키워드가 네. 자식들의 노예 관계를 끊기 위해서 자기는 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어쩌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태영호 그러니까 공사와 연락도 닿으세요? 직접 아직은 닿질 않죠. 네. 현재는 며칠 있어야지 나오게 되니까 연락이 닿지 않지만 닿으면 네. 꼭 같이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요? 그래야죠. 여기 꼭 같이요. 네. 그러니까 닿으면 그거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례적으로 공개 활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공개 활동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언론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상당히 그 북한의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뭐 사진도 찍었다고 하던데. 사진도 이제 오기 전에 찍었고 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왜 총살당했느냐? 자기 그 도청을 당해서 북한에서는 하지 말아서야 할 말을 해서 총살당했다. 이런 네. 고급 정보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 친구가 나와서 이걸 이제 방송 이런 언론 매체도 하고 또 뭐 특강을 가서 뭐 학생, 군인, 우리 기업인 이런 데서 이제 또 특강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예,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처음에 이 태영호 공사가 우리 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봤을 때요. 깜짝 놀랐었어요. 얼굴이 그렇게 공개되는 건 처음이었던 건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얼굴 공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 레벨에서 과거 뭐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이라든지 네. 또 뭐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였던 장승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탈북을 하고 뭐 미국으로 가고 그랬지만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영호 공사는 아야 거기서 떠나서 떠나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부터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마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갈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가족의 희생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좀 더 죽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뭐 내가 언젠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위 탈북자가 좀 돈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 물론 태영호 공사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면 미국은 그 돈을 다 회수합니다. 회수하나요? 네, 이 돈은 당신 돈이 아니라 북한 정권 돈이니까 회수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상당히 그 너그러워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그 돈은 개인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네. 또 특이하네요. 그래서 아마 태영호 공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것을 아주 잘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으로 갈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으로 간다 그랬고 그래서 영국의 이제 MI6 그 영국의 첩보기관 또 CIA가 그 영국으로 날아갔다는 건 네. 미국과 연계해서 미국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하는 겁니다. 네. 뭐 MI6에서 바로 우리한테 넘기면 왜 CIA가 벌써 그걸로 날아가서 독일까지 날아올 때 CIA 또 그 MI6 우리 뭐 국가정보원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정원 직원이 아마 순발력 있게 설득하지 않았는가. 설득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저는 이번에 태영호 공사의 그 탈북 과정 이렇게 보면서요. 북한 측에서는 태영호 공사 그러니까 정도의 그런 뭐 인재를
놓치게 되면은 그는 큰 손해 아닐까요? 아, 엄청난 손해죠. 그쵸. 가뜩이나 지금 북한 정권이 지금 우르르 무너지는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태영호 공사 하면은 그 영국 대사관에 물론 현학봉 대사가 있고 그 밑에 공사 부대사격이었지만 그 대사관은 이제 당 비서였단 말이죠. 당원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당 일꾼이고 부대사급이고 특히 영국 대사관 하면 북한에서 유럽 모든 외교 공관의 하나의 본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영국이요? 독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영국 대사관에 영국 대사관이 더 그렇죠. 중심이군요. 예, 또 크고 중심이고 네. 북한의 어떤 공작금이나 통치자금이 그 스위스로 가고 할 때 영국을 거치고 그래서 또 특히 그 김정은이 형 김정철이가 에릭 클랩턴 공연 보러 런던에 갔을 때 이 태영호 공사가 딱 나와서 김정철이 케어하고 대사관으로 안내하는 게 우리 카메라에 잡히죠. 맞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형인데 최고 지도자의 형이 왔는데 웬만한 사람 그 옆에 붙게 하겠습니까? 근데 태영공사 가서 딱 안내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이 북한 권력에서 가지는 어떤 퀄리티가 상당히 있었고 특히는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빨치산 그 대장이었던 오백룡 그 이제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백두산 빨치산 가문이 무너지고 있는 첫 이제 시초가 됐다는 점에서 이 사람의 망명은 북한 정권에게는 아주 심대한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엘리트죠. 엘리트죠.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영어 잘하고 아, 매너도 되게, 그러니까 그 비디오 나오는 걸 보니까요. 매너도 좋고. 그렇죠. 뭐 테니스 치고 북한 외교관이 테니스하고 골프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스포츠가 얼마나 신사들이 하는 스포츠입니까? 웬만한 사람은 사실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와이프의 어떤 백이라든지 외교적 그 어떤 경력이 있길래 그렇게 골프채 들고 다니고 하지 네. 다른 외교관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거나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예. 신변은 많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저희도 신변 보호를 받지만은 저희들보다 아마 훨씬 몇 배의 네. 신변 보호를 받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칼기 폭파범 김현이 어떤 방송국에 나타날 때 5명이 삥둘러 싸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옛날 김현희가 네. 경호원과 결혼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국정원 직원이 이제 경호할 때 네. 같이 다니던 그분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이 국정원에 있지 않고 이제 결혼할 때 이미 나와 있었죠, 밖으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 나와서 생활할 때도 어느 방송국에 나타나면 한 5명이 에워쌌는데 이번 태공사 역시 5명 이상이 아마 에워싸고 방송국에 나타나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청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는데요. 예. 아니 이렇게 공사들을 다 도청을 하나요? 그렇죠. 공사 정도니까 이제 도청을 하죠. 아마 그 밑에 과장급은 도청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공사 이상 대사 북한 내에서 무슨 노동당의 과장급 이상 뭔가 좀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도청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치즈 맛을 못 잊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 뭐 공사라든지 대사 쪽의 사람들은 자유를 알게 된 거 아닌가요? 자유는 확실하게 알죠. 이제 알죠? 알죠. 네, 아는데 그걸 뭐 누릴 만한 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인들이 콩나물 길러서 반찬 해결하고 그걸 또 시장에 내다 팔아야 그 대사관 관저 유지비가 나오고 관리비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거의 80년대 말부터 이 코메콘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외교 공관들에 대한 급여나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맛은 알았지만 자유는 누릴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이 그 중간에서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알면 이게 모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망명하는데 또 망명하자니 가족 친척들 자기로 인해서 희생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이라는 건 이 철저한 연좌제로 과거 봉건 사회에서 연좌제로 신분 사회를 유지하듯이 그걸로 통제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망설이지 뭐 자기만 살고자 한다면 아마 지금 밖에 나와 있는 북한의 외교 공관 무역 일꾼들은 다 탈북을 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기사 중에 보면은 딸이 한 명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어떤가요? 진짜 딸이 있는 건가요? 북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때 언론이 아마 초기에 그 잘못 알고 보도를 잘못해서 딸이 있는데 뭐 지금 어디 잡혀갔느냐 같이 왔냐 논란이 많았지만 그 후에 본인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아들만 둘이 있었고 딸은 원래 없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저는 딸이 한 명,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냥 인질로 딸을 두는가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딸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정급수 낮은 외교관들은 다 북한에 자식이 두 명 있으면 하나는 인질로 놔둬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막말로 우리가 끝발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데리고 나와서 그것도 영국의 대학에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걸 볼 때는 그말로 좀 파워가 있길래 그 데리고 왔고 또 그 후에 지금 김정은 정권이 이 공사망명 태영호 공사망명 이후에는 네. 지금 뭐 20세 이상 유학생까지 싹 다 평양으로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데려간다 그러죠. 그렇죠. 인질로 이제 딱 잡은 거죠. 또 옛날에요. 독일에 예나라는 지역에서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런 독일의 독일 예나 지역에 북한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있는 사람을 다 불러들여간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북한 남자와 독일 여자가 결혼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내는 두고 가야 된대요. 그렇죠. 외국 여자와 북한에서는 외국 여성과의 결혼을 완전히 금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갔던 우리 북한의 유학생들이 이렇게 그 러시아 여성하고 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자는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해온 귀순 유학생들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독일 제가 공부했던 곳에 레나테 홍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알죠, 알죠. 그 할머니가 그 예나 할머니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남편은 북한 남자하고 돌아갔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할머니는요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평생 그 남편을 기다리고 살았는데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연결을 시켰는데 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그 할머니가요 독일 여잔데 예. 평생 그 북한 남자. 저도 그 사연을 듣고 상당히 눈물이 많이 나왔는데 또 그 남편도 상당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그래요. 북한 사람 치고는 정말 잘생긴 그때는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유학 갔으니까 50년 되니까요. 상당히 잘생겼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랑하는 여자를 네. 두고 떠나야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도 지고지순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평생을 글쎄 말입니다. 그 북한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 이제 인터뷰할 때 제가 같이 옆에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예.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눈이 아주 촉촉하게 변하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잘생긴 남자는 난 본 적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태용호 공사가 들어올 때 예. 정말 딸이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고 했는데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죠. 아마 딸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안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네. 봐야죠. 그래서 저는 자유를 누린 사람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더욱 망명의 길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유학생을 억제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자꾸 자유의 맛을 보면 그 바깥 세상을 동경하게 되고 북한을 등지게 네.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낸 것이 탈북 라이센스. 그 뭐예요? 김정은이가 요건 만들어줘서 북한 밖으로 내보낸 사람들은 탈북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다. 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 나갈 거잖아요.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인질, 가족, 국종, 연좌제 이게 무서워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태용호 공사가 북한에서는 2인자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 한 사람이 어떻게 되면 완전히 통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김정은이 붕괴되면 붕괴될까요? 김여정은 아무 힘을 못 쓰게 될까요? 물론 이제 북한도 뭔가 이제 이 사람 독재자가 없을 때 대리는 누가 다 준비는 나름대로 하겠죠. 네. 그러나 태영호 공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북한의 통치자 어느 누구도 그 최고 정점을 내놓고는 다 등을 돌렸다. 이제. 김정은이 하나만 없애버리면 만세 부르면서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였다는 건데 그만큼 김씨 왕조 70년이 북한 인민들에게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그럼 이제 태용호 공사 입을 통해서 많은 사실이 밝혀지겠네요. 그렇죠. 태영호 공사를 통해서 뭐 지금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들, 뭐 북한에 숨겨지는 흑막들 이런 것들이 아마 거침없이 공개가 될 겁니다.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부분에 관해서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증거가 충분히 되죠. 그동안 이제 좀 밑에 엘리트면서도 밑에 있어서 그 직접적인 걸 목격하지 못했지만 네. 이 사람들은 그냥 거의 이 태영호 공사는 그 네. 팩트들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ICC 형사재판소에 가서 증인으로도 설 수 있지 않을까. 뿐만이 아니라 증거 자료, 북한 인권, 그렇죠. 주민 인권에 대해서 진짜 북한 인권법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인권이 얼만큼 유린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인으로서 충분히 가치성이 있겠어요. 최고의 증인이고 물론 뭐 태영공사 외에도 수용소에 갔다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증인은 많지만 이 사람은 더 정상에 김정은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현상들 그걸 아주 리얼하게 그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자료도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자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소장님, 우리 방송에서도 좀 더 부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연락이 닿으면 그렇죠. 꼭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래야죠. 네. 네, 오늘 태용호 공사의 이제 외부 활동을 알리는 기사를 보고요. 바로 안타닐 소장님과 함께 긴급하게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태용호 공사의 활동을 보면서 계속 더 첨가해서 이야기를 더 해주실 겁니다. 소장님, 그럼 이제 북한발 뉴스를 찍어야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북한발 뉴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넷입니다. 오늘은 안찬일 소장님과 긴급 방송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태영호 공사의 활동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 다 뉴스 보셨죠?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뉴스를 하나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덜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실 이야기가 더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태영호 공사가 지금 온 지 한 100며칠 됐는데 예. 벌써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이건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죠. 한 150일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아주 언론에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것은 이 방송, 여러 방송, 뭐 우리 자연에도 언젠가 나오겠지만 네. 공개 활동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주로 비판이 많겠죠. 비판할 거리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층이 과거 황장엽 선생님이나 이런 분도 이제 상당 기간 뭔가 좀 이렇게 조용히 있었던 기간이 많고 네. 그랬는데 이번엔 아주 자기 스스로 나서겠다. 스스로? 네, 스스로 네. 나서겠고 그 선언문에 아주 그 키워드가 네. 자식들의 노예 관계를 끊기 위해서 자기는 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어쩌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태용호 그러니까 공사와 연락도 닿으세요? 직접 아직은 닿질 않죠. 네. 현재는 며칠 있어야지 나오게 되니까 연락이 닿지 않지만 닿으면 네. 꼭 같이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요? 그래야죠. 여기 꼭 같이요. 네. 그러니까 닿으면 그거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례적으로 공개 활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공개 활동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언론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상당히 그 북한의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뭐 사진도 찍었다고 하던데. 사진도 이제 오기 전에 찍었고 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왜 총살당했느냐? 자기 그 도청을 당해서 하지 말았어야 북한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서 총살당했다. 이런 네. 고급 정보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 친구가 나와서 이걸 이제 방송 이런 언론 매체도 하고 또 뭐 특강을 가서 뭐 학생, 군인, 우리 기업인 이런 데서 이제 또 특강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예,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처음에 이 태용호 공사가 우리 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봤을 때요. 깜짝 놀랐었어요. 얼굴이 그렇게 공개. 여성하고 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자는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해온 귀순 유학생들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독일 제가 공부했던 곳에 레나테 홍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알죠. 그 할머니가 그 예나 할머니예요. 그렇죠. 그 남편은 북한 남자하고 돌아갔고.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는요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평생 그 남편을 기다리고 살았는데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연결을 시켰는데 네.
아,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그 할머니가요. 독일 여잔데 예. 평생 그 북한 남자. 저도 그 사연을 듣고 상당히 눈물이 많이 나왔는데 또 그 남편도 상당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그래요. 북한 사람 치고는 정말 잘생긴, 그때는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유학 갔으니까 네. 50년 되니까요. 상당히 잘생겼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랑하는 여자를 네. 두고 떠나야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도 지고지순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평생을 글쎄 말입니다. 그 북한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 이제 인터뷰할 때 제가 같이 옆에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유학생이었어요. 아. 근데 그 할머니가 예.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눈이 아주 촉촉하게 변하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잘생긴 남자는 난 본 적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태용호 공사가 들어올 때 예. 정말 딸이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고 했는데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죠. 아마 딸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안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네. 봐야죠. 그래서 저는 자유를 누린 사람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더욱 망명의 길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유학생을 억제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자꾸 자유의 맛을 보면 그 바깥 세상을 동경하게 되고 북한을 등지게 네.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낸 것이 탈북 라이센스. 그 뭐예요? 김정은이가 요건 만들어줘서 북한 밖으로 내보낸 사람들은 탈북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다. 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 나갈 거잖아요.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인질, 가족, 국종, 연좌제 이게 무서워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태용호 공사가 북한에서는 2인자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 한 사람이 어떻게 되면 완전히 통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김정은이 붕괴되면 붕괴될까요? 김여정은 아무 힘을 못 쓰게 될까요? 물론 이제 북한도 뭔가 이제 이 사람 독재자가 없을 때 대리는 누가 다 준비는 나름대로 하겠죠. 네. 그러나 태영호 공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북한의 통치자 어느 누구도 그 최고 정점을 내놓고는 다 등을 돌렸다. 아, 이제. 김정은이 하나만 없애버리면 만세 부르면서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였다는 건데, 그만큼 김씨 왕조 70년이 북한 알게 된 거 아닌가요? 자유는 확실하게 알죠. 이제 알죠? 알죠. 예, 아는데 그걸 뭐 누릴 만한 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인들이 콩나물 길러서 반찬 해결하고 그걸 또 시장에 내다 팔아야 그 대사관 관저 유지비가 나오고 관리비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거의 80년대 말부터 이 코메콘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외교 공관들에 대한 급여나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맛은 알았지만 자유는 누릴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이 그 중간에서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알면 이게 모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려웠기 때문에 망명하는데, 또 망명하자니 가족 친척들 자기로 인해서 희생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이라는 건 이 철저한 연좌제로, 과거 봉건 사회에서 연좌제로 신분 사회를 유지하듯이 그걸로 통제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망설이지, 뭐 자기만 살고자 한다면 아마 지금 밖에 나와 있는 북한의 외교 공관 무역 일꾼들은 다 탈북을 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기사 중에 보면은 딸이 한 명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어떤가요? 진짜 딸이 있는 건가요? 북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때 언론이 아마 초기에 그 잘못 알고 보도를 잘못해서 딸이 있는데 뭐 지금 어디 잡혀갔느냐 같이 왔냐 논란이 많았지만, 그 후에 본인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아들만 둘이 있었고 딸은 원래 없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저는 딸이 한 명,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냥 인질로 딸을 두는가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딸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정급수 낮은 외교관들은 다 북한에 자식이 두 명 있으면 하나는 인질로 놔둬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막말로 우리가 끝발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데리고 나와서 그것도 영국의 대학에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걸 볼 때는 그말로 좀 파워가 있길래 그 데리고 왔고, 또 그 후에 지금 김정은 정권이 이 태영호 공사 망명 이후에는 네. 지금 뭐 20세 이상 유학생까지 싹 다 평양으로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데려간다 그러죠. 그렇죠. 인질로 이제 딱 잡은 거죠. 또. 옛날에요. 독일에 예나라는 지역에서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예. 근데 이런 독일 예나 지역에 북한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들여간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북한 남자와 독일 여자가 결혼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내는 두고 가야 된대요. 그렇죠. 외국 여자와 북한에서는 외국 여성과의 결혼을 완전히 금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갔던 우리 북한의 유학생들이 이렇게 그 러시아로는 공작금이나 통치자금이 그 스위스로 가고 할 때 영국을 거치고 그래서 또 특히 그 김정은이 형 김정철이가 에릭 클랩턴 공연 보러 런던에 갔을 때 이 태영호 공사가 딱 나와서 김정철이 케어하고 대사관으로 안내하는 게 우리 카메라에 잡히죠. 맞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형인데 최고 지도자의 형이 왔는데 웬만한 사람 그 옆에 붙게 하겠습니까? 근데 태영호 공사 가서 딱 안내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이 북한 권력에서 가지는 어떤 퀄리티가 상당히 있었고 특히는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빨치산 그 대장이었던 오백룡 그 이제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백두산 빨치산 가문이 무너지고 있는 첫 이제 시초가 됐다는 점에서 이 사람의 망명은 북한 정권에게는 아주 심대한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엘리트죠. 엘리트죠.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영어 잘하고 매너도 되게 그러니까 그 비디오 나오는 걸 보니까요. 매너도 좋고. 그렇죠. 뭐 테니스 치고 북한 외교관이 테니스하고 골프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스포츠가 얼마나 신사들이 하는 스포츠입니까? 웬만한 사람은 사실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와이프의 어떤 백이라든지 외교적 그 어떤 경력이 있길래 그렇게 골프채 들고 다니고 하지 네. 다른 외교관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거나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예. 신변은 많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저희도 신변 보호를 받지만은 저희들보다 아마 훨씬 몇 배의 네. 신변 보호를 받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칼기 폭파범 김현이 어떤 방송국에 나타날 때 5명이 삥 둘러싸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옛날 김현희가 네. 경호원과 결혼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국정원 직원이 이제 경호할 때 네. 같이 다니던 그분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이 국정원에 있지 않고 이제 결혼할 때 이미 나와 있었죠, 밖으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 나와서 생활할 때도 어느 방송국에 나타나면 한 5명이 에워쌌는데 이번 태공사 역시 5명 이상이 아마 에워싸고 방송국에 나타나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청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는데요. 예. 아니 이렇게 공사들을 다 도청을 하나요? 그렇죠. 공사 정도니까 이제 도청을 하죠. 아마 그 밑에 과장급은 도청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공사 이상 대사 북한 내에서 무슨 노동당의 과장급 이상 뭔가 좀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도청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치즈 맛을 못 잊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 뭐 공사라든지 대사 쪽의 사람들은 자유를 되는 건 처음이었던 건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얼굴 공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 레벨에서 과거 뭐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이라든지 네. 또 뭐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였던 장승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탈북을 하고 뭐 미국으로 가고 그랬지만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영호 공사는 아야 거기서 떠나서 떠나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부터 이게 언론에 공개가 그러니까요.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아마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갈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가족의 희생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좀 더 죽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뭐 내가 언젠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위 탈북자가 좀 돈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 물론 태영호 공사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면 미국은 그 돈을 다 회수합니다. 회수하나요? 네, 이 돈은 당신 돈이 아니라 북한 정권 돈이니까 회수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상당히 그 너그러워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그 돈은 개인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 좀 네. 또 특이하네요. 그래서 아마 태영호 공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것을 아주 잘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으로 갈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으로 간다 그랬고 그래서 영국의 이제 MI6 그 영국의 첩보기관 또 CIA가 그 영국으로 날아갔다는 건 네.
미국과 연계해서 미국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하는 겁니다. 네. 뭐 MI6에서 바로 우리한테 넘김되는데 왜 CIA가 벌써 그걸로 날아가서 독일까지 날아올 때 CIA 또 그 MI6 우리 뭐 국가정보원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정원 직원이 아마 순발력 있게 설득하지 않았는가. 아, 설득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이번에 태영호 공사의 그 탈북 과정 이렇게 보면서요. 북한 측에서는 태영호 공사가 정도의 그런 뭐 인재를 놓치게 되면은 그는 큰 손해 아닐까요? 아, 엄청난 손해죠. 그쵸. 가뜩이나 지금 북한 정권이 지금 우르르 무너지는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태영호 공사하면은 그 영국 대사관에 물론 현학봉 대사가 있고 그 밑에 공사 부대사격이었지만 그 대사관이 이제 당 비서였단 말이죠. 당원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당 일꾼이고 부대사급이고 특히 영국 대사관 하면 북한에서 유럽 모든 외교 공간의 하나의 본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영국이요? 독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영국 대사관에 영국 대사관이 더 그렇죠. 중심이군요. 예, 또 크고 중심이고 네. 북한의 어떤